안녕하세요. 저는 법로 김용호라고 합니다. 저 강의에서 세계 최초로 호흡의 변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율신경계 에너지 부조화로 호흡의 변화 원인과 뇌파의 변화 원인과 몸의 에너지체 변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호흡의 변화 원인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최초로 뇌파의 변화 원인과 뇌파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아이들의 뇌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뇌파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른들의 뇌파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뇌과학 등에서는 현재 어른들의 뇌파의 종류, 특징, 뇌파의 침폭, 세계에 대해서만 주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뇌파의 변화 원인과 함께 뇌파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뇌과학과 신경과 심리학 등에서는 뉴런의 시냅스 전 뉴런에서 스스로 전기가 발생하고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를 자극해 전기를 발생시켜 신경망으로 전기가 전달되어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과학 등에서는 뉴런의 시냅스 전 뉴런에서 어떻게 전기가 발생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뇌파의 변화 원인을 밝힌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체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심장이며 혈액순환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의 작용과 뇌의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혈액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은 천조 개의 세포와 세포 하나의 원자 벽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원자 핵의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아서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되면 양전하와 음전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원자는 전기의 성질과 자기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를 합쳐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과학과 화학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기력의 특징을 통해서 현대 과학으로 그동안 불교의 팔정도의 중도의 개념 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혈액은 폐에 흡수한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몸의 모든 세포에 보내는 역할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신장, 피부 등으로 운반하는 기능과 보호기능, 그리고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조절 기능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은 원자로 구성되어 생체 전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전기는 열도 같이 발생합니다. 자율신경계의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이 생체 전기의 역할 때문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운반 기능도 마찬가지로 생체 전기의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외부에 에너지가 유입되면 양전하와 음전하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자율신경계의 에너지 부조화로 호흡이 변화되면서 폐에 유입된 공기가 감소하면 결국 산소의 흡수가 감소하고 증감에 따라 양전하와 음전하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고유의 에너지 성분, 즉 혈액의 고유의 성질을 점차 잃어버린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점차 성장할수록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호흡의 변화로 폐에서 산소를 필요한 만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혈액의 농도 또는 점도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체 혈액의 농도는 오염되지 않는 자연수의 농도와 동일한 약알칼리성의 상태입니다. 이는 몸의 pH 7의 약알칼리성의 중성에서 산성으로 점차 변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더불어 뇌파의 변화 원인, 즉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델타파에서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그동안 전기의 물질적인 특징으로만 생각해왔지 지금까지 사람들의 몸에 적용해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처럼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호흡의 변화 원인에 따라 폐에 유입된 공기가 감소하게 되면 뇌파의 변화 원인과 몸의 에너지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생아는 태어날 때 뇌파가 0 또는 불연속적으로 태어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생아들은 물질 고유의 안전하게 중성의 상태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수가 일치하여 에너지 고유의 상태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안전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뇌파가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등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 근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즉 뇌파의 변화 원인은 원자 핵의 양성자의 전하량과 핵 주위에 분포하는 전자의 전하량 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아이들은 낮에 뛰어놀 때나 잠을 잘 때에도 델타파의 뇌파 상태에 생활합니다. 신생아들의 뇌파가 0에서 점차 1에서 3헤르츠까지 뇌파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신생아들은 원자의 중성의 에너지에서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외부에 유입된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호흡이 변화할 때 폐에 유입된 공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산소의 흡수가 적어지면 원자의 중성 에너지가 변화에 따라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변화하게 됩니다. 뇌파의 변화 원인은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낮에 활동할 때에는 베타파의 뇌파에서 생활하고 겨우 숙면 상태나 혼수 상태, 뇌 이상의 뇌파에서 델타파가 나타납니다. 보통 어른들은 일반적인 수면 상태에서도 델타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아기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델타파의 뇌파일 때 혼수 상태, 뇌 이상이거나 어른들과 같이 잠을 잔 상태의 뇌파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른들의 경우 혈액이 산성화되면 점성의 농도가 끈적끈적하여 뇌에 혈관이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웃고 놀고 이유식을 먹고 말도 배우고 생활합니다. 특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 영아기 때에는 1년쯤 될 무렵에 신장이 출생 때에 1배 반에서 체중은 3배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복식 호흡으로 폐에 공기의 공급량이 많아 혈액이 자연수의 농도와 동일한 약알칼리성 상태의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뇌파에 공급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신경세포의 증가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같은 뇌파 상태에서 영유아기의 아이들과 어른들의 뇌파가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들과 함께 이 도표를 제대로 이해하면 뇌파의 변화 원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 뇌파가 0 또는 불연속적으로 태어나서 델타파의 뇌파 상태로 생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생아들은 뇌파가 0 또는 델타파의 뇌파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율신경계 에너지 부조화로 호흡이 변화하게 되면 폐에 유입된 공기의 공급량이 감소할 때 몸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혈액을 운반하기 위해 자율신경계가 이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자율신경계의 과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뇌파의 진폭의 세기는 그만큼 몸의 에너지 부조화가 커지면서 뇌 쪽에 갈수록 강한 뇌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뇌파가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순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뇌파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첫 번째 그림은 1살 이전에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의 뇌파인 델타파 상태입니다. 왼쪽의 5번째 그림은 20살에서 30살 정도의 뇌파 상태인 어른들의 베타파 뇌파입니다. 베타파는 이원적으로 선과 악 그리고 좋고 싫어함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깨달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깨달음과 같은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살에서 4살 사이의 아이들은 낮에 활동할 때에도 세타파의 뇌파 상태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일반 수면 상태 또는 졸음 상태 그리고 백일몽 상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고 생활하면서도 세타파의 뇌파로 생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생각하고 말하면서 이원성으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뇌파 때 아이들이 산만하다고 어른들은 생각하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세타파의 뇌파 상태에도 이원성으로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 자기 자신이 현재 떠들고 산만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원성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좋고 싫음을 분별하는 능력,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산만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산만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타파의 뇌파에 생활하면 이원성으로 분별력이 없다 보니 세상은 온통 아이들의 제멋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아기의 아이들은 웃다가 금방 웃고 다시 금방 웃을 수 있는 것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고 천진난만하다고 합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남녀를 같이 모욕시키거나 옷을 벗겨 놓아도 남녀의 차이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모욕도 하고 잘 놀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원성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아이들이 신호등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갑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른들과 같은 배타파, 뇌파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현대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공부를 잘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인지 능력 향상은 이원성으로 좋고 싫어하는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과 같은 분석 능력이 향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 아이들은 신호등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가지만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때부터 신호등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때가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원성으로 사물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도 손을 들고 가지 않고 나도 손을 안 들고 가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손을 들고 가지 않게 됩니다. 즉 배타파의 뇌파에서 이원성으로 사물을 좋고 싫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같이 분석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결국 이때부터 사실상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왜 배타파의 뇌파 상태에서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중2병을 겪게 되고 사춘기를 겪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5살에서 7살의 아이들은 알파파의 뇌파 상태로 생활합니다. 이때 정신 통일 상태, 기억력 집중 최대 상태, 스트레스 해소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집중력의 순간에도 아이들은 우리 성인들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고 암기하고 창의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5살에서 7살 사이의 아이들과 같은 알파파의 뇌파 상태와 같이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복식 호흡 등을 수련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뇌파에 따라 색깔별로 그림을 다르게 표현해 봤는데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저베타파, 고베타파, 감마파 등으로 색깔의 의미는 점차 뇌에 강하게 공급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아기와 7세 이전의 아이들은 마음과 몸이 하나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왼쪽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은 아이들은 알파파와 세타파 뇌파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즉시 행동하게 됩니다. 알파파 이전의 아이들은 감각 신경과 감각 대상의 뇌파가 연합뉴런에 전달되어 기억 및 정보를 판단하고 다시 심장 중심으로 내려와서 마음과 몸이 하나된 상태로 생활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된 심신일원론으로 살아갑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원활하게 몸의 에너지가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베타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마음과 몸이 분리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 베타파의 뇌파이다 보니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가슴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슴으로 살아라고 할 때 이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훨씬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이 먹히지가 않을 때가
종종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 6학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핸드폰만 하고 말은 더 듣지 않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의 뇌파는 고 베타파의 뇌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른들과 같은 뇌파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생각 뇌파인 뇌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왼쪽 그림 중에 가운데 그림입니다. 점차 뇌에 강한 전기인 베타파가 끊임없이 전해지면서 마음과 몸이 분리 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그림과 같이 자기의 전달 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 베타파의 뇌 쪽에 빠른 전기가 공급될수록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에 느끼는 정보를 연합 뉴런에서 확인하고 다시 심장 중심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머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몸은 따로 놀게 됩니다. 그 결과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만일 뇌가 마음이라면 대뇌가 지시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로만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자율신경계의 에너지 부조화로 뇌파에 베타파의 센 전기가 끊임없이 수시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뇌의 중심에 생각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뇌파의 변화를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차 강한 뇌파, 즉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등으로 뇌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지금 공부하고 싶어. 결국 생각만 하고 실제로 몸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책상에 앉아있지만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베타파의 뇌파 때문입니다. 이는 강한 베타파가 끊임없이 뇌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뇌파가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등으로 변하는 몸의 에너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복식 호흡과 명상을 하게 되면 몸을 이완시켜 자율신경계를 조화롭게 하며 반대로 베타파의 뇌파에서 알파파, 세파파 등으로 뇌파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에는 몸의 에너지 소모가 감소함에 따라 자율신경이 조화롭게 되며 반대로 평상시 낮에 생활할 때 베타파에서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깨달음에 이르는 상태의 그림입니다. 추후에 깨달음이 무엇인가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2병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아이들은 어른들의 수준의 고베타파가 90%에서 100%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뇌파의 성질을 통해서 사춘기를 보다 이해하게 되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몸의 에너지의 변화 원인입니다. 왜 청소년기에 성기능이 가장 활발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순발력이 떨어지는 이유와 함께 폐가 나오는 이유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